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실적 시즌 마무리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업종 종목 간 이렇게 좀 차별화가 두드러진다. 실적에 따라서 두드러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차별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과 안 좋은 기업들의 색깔이 조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 분기 실적도 괜찮았던 기업들이 보통 다음 분기 실적도 더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다음 분기 실적이 최근에 상향되고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자동차, 기계 그리고 저 엔터레저 이런 호텔 레저 이런 쪽들이 조금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양상이고 반대쪽에서는 뭐 IT 하드웨어라던가 이런 쪽들이 조금 실적이 좀 더 최근 들어서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예, 뭐 그렇죠. 뭐 자동차나 조선, 엔터 뭐 이런 거 보면은 실적에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주가가 떠받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를 한 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빠르게 그거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약간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1분기 이후에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여전히 좀 지배적인 예.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지금 당장 사기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입장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의 실적 양상을 보면 2분기까지는 실적이 하향되고 있는데 하반기 실적은 이제는 조금 견조하게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강화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반도체가 좋아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방향 자체가 틀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결국 지금 보면은 주가가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오르지도 못하고 약간 좀 정체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이 삼성전자의 감산과 재고 쌓여 있는 재고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경기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체감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다 하는 점이 변수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는 좀 지역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 한 달 한 달 좀 전망들이 계속 많이 바뀌고 네.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에는 저희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뭐 매월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월간으로 기업들이 한국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면은 3, 4월 계속 안 좋아지는 방향이다가 5월에 대한 전망이 이제 4월 말에 발표가 됐는데 네. 이때는 약간은 조금 들어올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은 뭐 나쁜 상황들을 많이 반영을 했고 조금은 좀 개선 여지가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또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최근 들어서 늘어났다가 요즘 살짝 또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예.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2분기 물론 이제 숫자가 얼마나 나와주느냐, 재고가 얼마나 줄어드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느냐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저희는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또 하나의 변수가 이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에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이걸 봤는데 특히 이제 지난주 노동절 연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뭐 이른바 보복 소비, 보복 여행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은 그 실제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쁘진 않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보다 약간 더 좋은 수준 정도까지 소비가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당초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아, 워낙 기대가 커서 그런가요? 그게 약간 좀 내용을 보면 질적으로는 약간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1인당 여행 소비 규모 자체는 줄었습니다. 아, 대신에 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수가 대폭 늘면서 전체 총합으로 전체 소비액 자체는 코로나 이전 정도보다 약간 더 좋아지는 정도까지는 갔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는 빠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돈을 쓰는 강도는 예전보다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보다 못 미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특히나 한국 입장에서는 체감이 덜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코로나 때 정말로 나쁠 때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춘절 때에 비하면 이번 노동절 연휴 때 한국으로 들어온 중국인 여행자 수가 한 6배 정도 늘었거든요. 예.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노동절에 비하면 여전히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완전히 100%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걸 또 4분의 1로 줄어서 영향을 받고 예. 있으니까 조금은 아쉬운 상황인 거죠. 결국 이제 중국이 소비 진작 정책을 펴고 또 뭔가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낙수 효과 이 부분을 사실 시장에서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게 뭐 과거보다 커질 것이다라는 의견보다는 뭐 조금 약간 그 과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네요. 또 약간 저 국제 정세적인 그런 변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낙수 효과는 줄어들었다고 봐야겠죠. 그 지역적으로 볼 때도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 기술 패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내에서는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이랑은 어쨌든 협력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예. 뭐 좀 곤란한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이 조금 약화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랑 또 관련해서 중국이 최근에 좀 불편함 신기를 드러내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소비 측면에서 꼭 뭐 중국의 애국 소비 이런 관점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가 예전 같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대체 제품들의 레벨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이런 것도 있죠. 최근에 저희 중국 담당자가 예. 이제 상하이 모터쇼를 갔다 왔는데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자동차 제품을 볼 때는 한국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 근데 K-팝 공연할 때는 그때 관심이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이게 수혜가 오는 분야가 달라졌다는 게 달라졌네요. 체감이 된다는 전통적인 거죠. 수혜 업종하고는 좀 다른 예. 그런 그런 점에서 변화가 낙수 효과도 조금은 업종을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총량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낙수 효과가 줄어든 거를 아직까지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더 지금 아직은 체감 못하는 부분은 뭐 단처 여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안 풀려 있으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더 그런 영향을 체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중국 소비주 이런 종류의 중국의 수혜를 받는 분야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트레이딩 바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이게 예전에 비해서는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다. 좀 이런 생각은 들고요.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낙수 효과는 또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기회를 모색하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코로나로 약 3년 동안 3년 반 가까이 이렇게 닫혀 있고 왕래가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 이제 그 명동에 중국 단체 관광객들 깃발 들고 뭐 단체로 우르르 이렇게 다니는 것만 갖고 그게 안 보이니까 아직 그 중국 효과 없다 그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중국 개별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이 온다 그러대요. 예. 특히 저 제주 지역 호텔의 카지노라든지 이런데 관광객들이 예전보다 부쩍 늘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가 낙수 효과를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미국 정부 부채 한도 협상 이걸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경제에 매크로한 상당한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연방 재정 바닥 나면 진짜 미국이 또 디폴트에 빠진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과거에도 주가 조정이 있었고 뭐 시장에서 그걸 좀 겁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 주가 조정이 나온 적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 걱정을 하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지금 그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죠.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로는 6월 1일이 6월 데드라인이고 1일이죠. 예. 뭐 실제로 그때가 데드라인이 될지 더 좀 예산을 쓸 여력이 있는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뭐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는 또 8, 9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법적인 시한은 이제 9월 말이니까 지금 뭐 6월 초에 안 되면 그때부터 불안함이 계속 3분기를 지배하는 상황이 예.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변동성 요인인데 근데 항상 매번 이게 그런 불안감이 커질 때 주가를 조정이 나오다가 결국 합의하면 그때는 다시 이 낙폭을 다 되돌리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도 분쟁이 심하고 그 갈등이 끝까지 밀어붙이자 이런 분위기가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결국 미국이 디폴트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 변동성은 오히려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그걸 맞을 수 있다는 걸 대비는 하셔야겠지만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좀 현금이 여력이 있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좀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게 있다 보니까 사고 싶은 종목은 너무 올라 있고 예.
그다음에 가진 종목 좀 지지부진한 업종은 또 주가가 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방향을 못 잡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채 한도 협상 추이에 따라서 어떤 매수 매도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네요. 예. 자,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업종으로 지난주 리포트에서 반도체 장비, 자동차, 우주 항공을 언급하셨어요. 이 변화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반도체를 저희가 좋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잠정 실적 나오면서 감산 얘기를 한 때부터였는데 뭐 금방금방 바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보통 반도체 사이클은 한번 시작이 되면 한 1년은 가니까 1년 놓고 보자 이런 정도의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좋은 상황이니까 그 실적에 대한 신뢰를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 여전히 사람들이 조금 실적을 안 믿고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적이 좋은 것들이 적을수록 이 희소성이 더 부각될 거다라는 관점의 얘기. 뭐 그렇게 보면은 아주 단연 이거는 독보이죠, 예, 요즘. 단연 뭐 하반기까지 봐야 되는 거겠죠. 뭐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은 테마성의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우주항공 테마의 연관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올해 뭐냐라고 하면 저궤도 위성 사업일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당장 뭐 수주가 나오거나 이게 아니라 좀 더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것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다 긴 호흡에서 좋게 볼 수 있는 업종들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의 4월 CPI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헤드라인이 4%대를 찍은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은 맞고요. 다만 여전히 찜찜한 거는 근원 인플레이션 여전히 5.5% 정도로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뭐 기존의 생각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시장 기대는 약간은 조금은 안심하는 방향으로 가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여튼 뭐 중립 이상의 요인이기는 한데 여전한 찜찜함을 좀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나온 고용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근원 인플레이션 잡히기 전까지 연준의 스탠스가 잡히지 않는 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실업률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근원이 버텨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서비스 물가랑 임금 잡으려고 하면 여전히 타이트한 통화 정책 환경을 이어가야겠구나라고 연준이 판단할 여지들이 좀 큰다고 생각을 해서 헤드라인이 잘 나온 건 다행입니다만은 그게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큰 그림은 잘 안 보인다.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더 올리는 것도 좀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그렇고 약간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려놓고 지켜보겠다의 관점이 여전히 유지될 것 같고요. 이 상황들이 변하는 거는 조금 더 분명하게 고용 시장이 식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것들까지를 확인한 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 FOMC는 뭐 동결 가능성이 거의 뭐 지배적이 된데 일단은 동결이라고 그렇게 봐야겠죠. 보죠. 근데 뭐 연내 금리 인하는 사실상 그 패드는 아니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아직도 그 기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잔존해 있고 이게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바는 물가가 충분히 많이 잡혀서라기보다는 조금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인 것 같고요. 근데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 좋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표상 드러나고 있는 거는 소비는 빨리 꺾이지 않는다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금융 때문에 나오는 경기 냉각 효과는 이 소비가 천천히 식는 것보다 훨씬 확 더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연준도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약간은 시장 입장은 연준 푸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거죠. 이제 금리를 더 못 올리는 상황에서 내리는 일만 남았는데 시장 나빠지면 그만큼 금리 내리는 속도도 빠를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연준이랑 시장이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계속 퐁당퐁당으로 싸우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저 은행 시스템이나 여기에 뭔가 차질이 생겨야 연준이 금리를 이 물가 수준에서 내릴 이유가 생기는데 그건 별로 반가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 아닌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서서히 나빠지는 정도만 가지고 오면은 지금 뭐 미국이고 한국이고 기업 실적 전망치가 많이 하향되고 이제 들어올려지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일단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을 사람들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다시 깨놓을 일은 뭐냐? 그거는 아마도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 같은 나쁜 일일 텐데 그 상황 되면 연준이 막아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시나리오든 저 시나리오든 시장은 여튼 충격을 한 차례는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방향은 위로 보는 게 맞다. 약간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또 거꾸로 말하면은 그런 기대 때문에 기대 인플레라던가 금융시장의 가격이 충분히 싸지거나 이런 일은 잘 안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수의 차원보다는 업종별 차별화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맥락을 또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 배경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체 시장을 지수를 뭐 기대하기보다는 업종별로 종목별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벌써 5월도 중순에 접어들었고 뭐 2분기는 이제 뭐 절반 가까이 지났고 이제 3분기 하반기를 대비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이걸 좀 고민하실 것 같고 각 업종별로 또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 이제 업종별 이벤트가 이제 다음에 나올 거는 이제 7월 초에 이제 2월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의 색깔들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가 되면은 차별화의 업종들도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은 얘기가 되고요. 그 이전에 나올 것들은 좀 더 매크로한 이슈들인데 사실 뭐 한미 정상회담을 앞서서 했고 뭐 정상회담 자체의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증시 입장에서 환호할 만한 선물을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한번 다시 또 만나는 게 언제냐? 이게 G7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21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수 예. 있다. 뭐 이런 협의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가 좀 중요한 일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뭔가 선물 보따리가 나오면 그때는 시장이 갈 수 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은 뭐 IRA나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나오겠죠. 방향성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뭐 아무래도 6월 FOMC가 6주 뒤에 열리니까 이제 6월 13일, 14일 이때 나올 예정이고요. 그 정도가 제일 중요한 이벤트고 그리고 6월 초에 있는 부채 한도 협상이 그 6월 1일 이전에 되느냐 아니면 그거에 미뤄져서 그 뒤에 계속 노이즈 요인을 만드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고 한 이 세 개 정도가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지수는 이렇게 횡보하는 듯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변동폭이 되게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는 아주 업종별로 종목별로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장세가 좀 당분간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요. 뚜렷하게 시장의 뭔가 색깔이 달라지는 이벤트들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한 7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전까지는 여전히 치고받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실적이 지금도 좋고 앞으로 좋을 업종들은 몇 개는 사실 정해져 있다라고 보니까요. 그런 쪽들이 사실 그리고 주가가 그걸 많이 반영해서 비싸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은근히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 수급이 글로 가지 않고 2차전지로 있었던 수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은 2차전지 이후에 어떤 쪽으로 갈 거냐 그게 지금도 수급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은 쪽들 뭐 자동차가 대표적이 되겠죠. 이런 쪽들로 가보자 이런 생각. 네,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동안 좀 답답한 게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NH증권 김영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